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딸아이가 고등학생 숙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몇 년 후면 성인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인지 이제야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특히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면 안쓰러운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그날도 남편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매년 만여 명씩 발생하고 있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려는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가정보호 중 일정 기간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해주는 가정위탁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가정위탁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가정의 사랑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 애들 좀 봐요.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여보,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하더니 당신 진심이야? 남편은 이제 딸아이도 다 컸으니 우리 부부도 편안하게 쉬자고 이야기합니다. 방에서 우리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딸아이도 한몫 거들고 나섭니다. 아빠, 이제 저도 다 컸잖아요. 학교 가다 어렵게 사는 아이들 보면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리 가족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빠. TV를 통해 가정위탁이라는 제도가 있는 건 알게 됐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우연히 길을 가다 캠페인을 통해 우리 지역에도 가정위탁 지원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정위탁 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가정의 사랑 속에서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친부모님의 사랑이고요.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 때문에 아이가 함께 살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위탁가정에서 아이의 양육을 도와주고 다시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위탁보호가 결정되면 아동 1인당 월 7만 원의 양육보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아동의 생계비 등이 지원됩니다. 그 밖에 가정위탁 아동의 상해보험료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가정에게는 전세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에 참여하시기 위해선 우선 가족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가정 방문을 통해 아동이 보호되기에 적합한 환경인지를 확인한 후에 위탁부모 교육 과정을 이수하시면 최종적으로 위탁 아동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이것저것 묻기 시작합니다. 상담이 끝난 후 남편과 저는 위탁부모 교육을 받아보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위탁부모 교육을 통해 위탁아동의 특성도 알게 되고 실제 위탁부모님의 경험담을 들으며 남편도 용기가 생겼는지 가정 위탁을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식구를 맞이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우리 집을 방문해 다시 한번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가정 위탁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 달 후쯤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유나라는 귀여운 아이가 우리 식구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유나의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빚으로 인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 당장 유나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숙식을 제공하는 식당에 취업을 했지만 유나하고는 같이 지낼 수가 없어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공무원을 통해 가정 위탁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장 유나를 보살필 수 없는 유나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가정의 따뜻함 속에서 유나가 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에 가정 위탁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게 된 우리의 반가움과는 달리 유나는 엄마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상황에 불안하고 당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야, 아줌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고개만 젓습니다. 그럼 아저씨랑 놀이공원 갈까? 신나는 바이킹 타자. 유나는 또다시 고개만 젓습니다. 마침 방에서 나온 다혜가 유나를 보고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며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언니 노릇을 하고 싶었는지 평소 새침대기 같이 굴던 다혜가 먼저 유나를 챙기는 모습에 우리 부부는 흐뭇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유나의 모습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하고 심지어 끼니를 거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탓인지 심하게 감기에 걸려 우리 가족 모두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나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지 오히려 제가 초조해지고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기를 들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가정을 방문하신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위탁아동이 겪는 어려움과 그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받아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나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에 따라서 화가 나게 되고 그런 화가 나는 감정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내면적으로 가라앉게 돼서 깊은 우울감 같은 것에 이제 빠져서 매사 의욕이 없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을 보이기도 하지요. 유나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애는 아닌가? 혹은 또 내가 유나를 잘못 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렇게 자책하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헤어져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시간을 가지시고 애정과 관심으로 좀 유나를 보듬어 주시면 유나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우리는 유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유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조 모임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많은 도움도 받고 가족 캠프 등 유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유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우리 부부에게 이모, 이모부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날의 가슴 벅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젠 부침성도 좋아져 또래 친구들처럼 표정도 밝아지고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유나의 적응 기간 동안 자제하던 유나 어머니와의 만남의 기회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난 우리 엄마 다음으로 이모, 이모부랑 다혜 언니가 제일 좋아. 유나와 함께한 2년의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유나 어머니는 전셋집도 마련하고 안정된 직장도 구하여 유나와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어 시작했던 가정위탁이지만 오히려 유나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우리 식구나 다름없는 유나를 보내야 한다는 슬픔이 당장은 크게 느껴졌지만 우리 가족에게 배운 사랑으로
유나가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기쁜 마음으로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가족은 또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습니다.